FTX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고. 진짜 영상 잘 보셨습니다. 이제 나갈게요. 본격적인 게. 요거는 어디 다른 데서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해. 이런 얘기들은. 자, FTX 요거 얘기 좀 드려야겠죠? 너무 핫하다 보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 바이낸스 FTX 인수는 하지 않는다고 정식 발표. 요거 뭐 이미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알고 계셨죠? 바이낸스가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이미 안 할 거다. 해도 못 할 거다. 알고 있었고. 자, 인수하지 않는다고 정식 발표를 했는데 인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부를 열어봤어.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장부를 열어봤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봤네. 그랬더니 얼마의 대차대주표 빵꾸가 있었어요? 80억 달러. 80억 달러.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낸스가 인수한다 막 서로 화해하자 할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21억 달러. 그게 뭐냐면 BUSD랑 FTT 토큰인데 21억 달러 정도 바이낸스가 들고 있었죠. 그게 이젠 초기에 바이낸스가 FTX 투자하는 그 지분 대가로 받았던 금액이 21억 달러입니다. 그게 시장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걱정이었는데 재무제표를 딱 열어봤더니 뭐예요? 80억 달러의 빵꾸가 있었어요. 80억 달러 빵꾸가 어떻게 빵꾸가 났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코인이슈 방송 다 배웠죠. VC들이 어떤 식으로 시가총액을 뻥튀기 하는지. 자, 그거는 뭐 이미 알고들 계시니까 지난 영상 꼭 보세요. 그렇게 가는 거고. 뭐가 지금 문제냐면 일단은 바이낸스 FTX 인수 포기 후에도 FTT 전체 공급량의 5% 보유. 자, 바이낸스는 FTX 인수 포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FTX 토큰 공급량의 5%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870억 6,500만 달러.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많이 던지기도 했네, 바이낸스가. 7,700억에서 870억이니까 거의 뭐 7,000억을 던졌네. 자, 그러면 872억. 요거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88억 달러 중에 10%만 유동성 자산 받침된다, 그 뒷받침된다고 폭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10억 달러. 얼추 맞겠다. 10억 달러면. 이거 단계별로 던진다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바이낸스도 급하고 알라메다 리서치나 FTX 얘네들도 급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원래 지금 VC들이 OTC 마켓이나 이렇게 던지는데 아니면 뭐 따로 이렇게 거쳐서 지네 지갑화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보낸다 막 다 던져. 이게 뭐냐면 앞으로 FTT 토큰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는 5%가 있다. 요거 위험하고. 지금 80억 달러가 빵꾸라고 말씀을 드렸죠. FTX 알라메다 리서치 잔고 요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요게 이제 찌라시가 나온 게 어떻게 되냐면 FTX 거래소가 6.8억 달러, FTX US 1.1억 달러, 알라메다 리서치가 1.2억 달러. 요거 다 합치면은 한 8. 우리 3부자님이 10억 달러 10%라고 말씀하셨는데 10%도 안 되지. 6.8, 1.1 더하면 7.9, 8 덧셈이 제일 어려워. 9.1 정도. 한 9억 달러. 80억 달러 중에 9억 달러. 뭐 비슷하네요. 80억에 10%니까 10% 비슷하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서 조달해야 돼요? 이거 누가 보장을 해줄 거야? 지금 이제 FTX 딱 터지고 나서 누가 달려들고 있냐면, 자, 일단은 우리 국내 거래소에 6,000분이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게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중에 FTX 거래소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지금 미리 뺐어요. 코인이슈 실시간 영상 보시고 뺐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행이신 거예요. 뭐 코인이슈 가족분들 아니어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안 좋고, 요게 남일이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한국 국내 투자자분들끼리는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 좀 좋게 됐으면 합니다. 좋게 됐으면 하는데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 미국 블록체인 협회 FTX 실패로 미국 규제 속도 높여서는 안 돼.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가 미국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백악관 대변인이에요. 그 뜻은 바이든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변인이에요. 암호화폐가 미국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대.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왔냐면 SEC가 들어왔어요.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강조. 이런 식으로 CNBC 인터뷰에 들어왔는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 하원의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독점 규제에 위해서 샘 뱅크런과 협력했다는 제보 입수. 자, 그래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돈 안 먹인 데가 없죠. 샘 뱅크런. FTX 미 법무부 조사에 직면. 지금 미국 법무부,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SEC 다 들어가 있습니다. FTX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바이낸스가 인수를 한다? 말도 안 되지. 자, 대차대조표 때문에 인수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이낸스가 솔직히 말해서 FTX 인수하면은 뭐 가격 어느 정도 떨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인수하면 솔직히 말해서 좋긴 하지. 유동성이 많았다고 치면. 근데 그거 못합니다. 미국이 냅둘까? 못해요. 지금 뭐 법무부나 SEC나 미국 정부까지 다 들어간 마당에 안 된다. EU 부문과 뭐 B 백악관, FTX 위기 예의 주시, 금융안전 이사회 얘네 움직였죠. FTX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고. 진짜 영상 잘 보셨습니다. 이제 나갈게요. 본격적인 게. 요거는 어디 다른 데서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해. 이런 얘기들은. 제가 장단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될 거. 뭘 대비해야 되냐면 FTX 요거 뱅크런이죠. 암호화폐 전세계 탑4 안에 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뱅크런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본격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5월달이랑 달라요. 루나가 터졌고 디파이 플랫폼들이 터졌고 요런 것들 터진 거랑 성격상 다릅니다. 요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뱅크런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으로 따지면 뭐 유명한 은행들 예를 들어서 뭐 JP, 뭐 웰스파고 시티 뭐 이런 4위권 안에 드는 은행들이 뱅크런이 난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시장으로서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제 규제를 들어왔다? 이게 또 뭐를 시작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미국 증시 비트코인 시장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죠. 이번에 FTX 일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규제가 본격화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시장 뭐 차트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됩니다. 차트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방송하신 분들이 어떤 차트랑 같이 분석을 하냐면 미국 나스닥 차트랑 분석을 합니다. 대놓고.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그래서 나스닥이 우상향하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겠네. 어제도 똑같아. 9월 10시 반에 CPI 딱 좋게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막 5% 가까이 급등해. 비트코인도 막 7% 급등해. 그거 보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FTX 터지고 미국 정부 규제 들어오면 미국 증시랑 당분간은 비트코인 시장이랑은 디커플링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나스닥 올라간다 해서 막 선물 거래하시는 분 단타 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제. 정부 규제 들어오면 디커플링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요거 분석하시는데 꼭 보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FTX 요게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금융권 계신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의
그 리먼 사태다. 그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5월달 디파이 플랫폼들 루나 폭락 사태보다는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는 좀 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에 FTX 이게 터진 게 루나 때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이더리움, 디파이, 뭐 셀시우스, 블록파이 이런 애들 무너진 거만큼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그거보다 좀 세지 않을까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그냥 생각들 올려주세요. 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약할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무제표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인수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식으로 알라미나 리서치나 뭐 FTX나 뻥튀기를 해야 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FTT 코인은 추천을 못 해드려.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FTX만의 문제일까 이게? 아니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FTX만 이렇게 한 기업만 잘못이 돼서 이렇게 터진 걸까? 코인이슈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 좀 승질나는 게, 주식 방송도 제가 봅니다. 왜냐면 이제 뭐 나스닥이라는 이런 것도 흐름도 알아야 되고, 다 같이 두루두루 봐야 되니까.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코인은 도박이니까 걸으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승질나더라고요. 자, 작년에 우리 11월 달에 NFT, 디파이, 주식 방송만 틀면은 NFT 디파이야. 아, 디파이가 아니지. 메타버스야. 그때 NFT 한다, 메타버스 한다, 관련된 기업들 주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시장에 수혜를 받고 이런 것들은 입 싹 닫고, 이번 연도에 지금 미국 증시 막 올라가고 중간선거 때문에 랠리를 펼치는데 샘 뱅크런 때문에 망했다.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 아, 비트코인은 없어져야 된다. 그럼 도박이고 사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나빴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 왜? 우리 크립토 관련돼서 블록체인 여는 VC들이 그런 짓을 했어. 어떻게 해요? 마켓메이커 해서 코인 가격 올린 다음에 가격 쭉 띄우면은 밑에서 받아먹은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먹죠. 그런 짓들을 했어. 그러니까 코인이 뭐 사기고 뭐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주식 방송 하시는 분이 코인에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코인 이슈보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도박이다, 사기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더라고요. 물론 코인 이슈도 주식 관련해서는 그분들보다 떨어지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부동산도 제가 막 딥하게 언급 안 드리죠. 근데 코인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근데 얼추 그런 말들도 맞다.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FTX 거래소가 어느 정도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치하는 우리 그 국내 금융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진짜 믿는 이런 은행들, 거기에 내가 돈을 넣어놨어. 돈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에서 출금을 안 해줘. 출금을 안 해준대. 뱅크런이죠. 자, 미국이야.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에 예금 창고 계좌를 만들어서 1억을 넣어놨어. 근데 내가 맡긴 은행이 파산이 돼서 출금이 안 된대. 뱅크런입니다. 자, 그러면 FTX 거래소, 전세계 글로벌 4대 천왕 거래소죠. 4대 천왕 거래소 중에 그래도 이름 있는 FTX 거래소가 바이낸스 거래량의 10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우리 레고랜드 터졌죠. 레고랜드 딱 터져서 레고랜드 때문에 우리 한국이 막 뭐 무너지고 위험한가요? 전혀 아니죠. 레고랜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막아줄 수 있어.
근데 레고랜드가 트리거가 돼서 여기가 흔들렸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함경북도지 삽니다. 도지 사시면 안 돼요. 이거 프로필까지 도지 사시면 안 됩니다. 채권 시장. 한국 채권 시장이 흔들렸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왜? 채권 시장의 믿음, 신뢰를 잃어버렸어. 야, 보증을 강원도가 서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냐. 안 된대. 채권 시장의 신뢰도가 쭉 떨어졌습니다. 자, FTX 한번 해볼게요. FTX 거래소, 전세계 뭐 탑4 안에 드는 거래소래. 내가 믿고 있고 전세계 국민들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뱅크런이 났네? 출금을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신뢰도가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믿고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고 돈을 맡겨 거래소에. 그럼 우리 비트코인 시장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셀시우스랑 블록파이랑 막 무너지고 디파이 플랫폼 루나 사태랑은 다른 성향입니다. 다른 성격이에요. FTX가 무너졌다는 건 뱅크런이 중요한 겁니다. FTX 거래량이 뭐 높고 많이 사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앞으로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좋대. 코인이슈 방송 보고 비트코인 사려고 들어왔어. 근데 내가 믿고 있는 탑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가 뱅크런이 났어. 그럼 누가 믿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냐는 겁니다. 투자하려는 투자자들 급감하겠지. 급감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미국 정부의 규제는 칼날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빨라질 거예요. 그럼 미국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고 암호화폐, 우리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 그래요? 암호화폐가 미국인한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대. 딱 이 멘트 그냥 한 줄만 들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단기간에 규제의 칼날이 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다. 힘들 거다.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러나 단 규제의 칼날이 잡히고 뭐 그레이스케이크라든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FTX 뭐 넥소 이런 플랫폼들 거래소들 다 누가 가져가요? 기존에 있는 금융권들. 골드만삭스가 그 셀시우스 인수한다는 기사 떴었죠. 블록파이였나요? 셀시우스였나요? 헷갈리네. 기존에 있는 금융권 애들이 다 인수해놓고 지네들이 헐값에서 가져가면 그때 규제안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때 돼서 어떻게 해요? 규제안 딱 성립되고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들 싹 나오지. 자, MBC였나요? 얼마 전에 빗썸 그 거래소 얘기 관련된 거 보신 분. 그 사장 뭐 얘기 나오면서 빗썸 그 PD 수첩인가? MBC 뭐 나왔죠. 빗썸 관련해서 보시면 꼭 보세요. 그거 재밌습니다. 거래소 뭐 어쩌고 해가지고 빗썸 보신 분. 그 방송이 나온 이유가 뭘까? 손바꿈 들어간다는 겁니다. 쭉 들어가고 이제 규제 들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도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안이 딱 걸쳐진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다. 손바꿈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아 이거 코인 이슈가 이런 거 손바꿈이구나. 바뀔 거구나. 보시면 딱 그거 생각하시면 보시면 더 재밌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이해되셨죠? FTX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FTX에 거래했던 이런 참. 자, 블록파이, FTX 알라메다의 6억 이상 대출 이거 당연히 묶였죠.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청 FTX 재팬의 운영 중단 명령 요거 솔라나 대규모 스테이킹 해제 예약 솔라나 재단이 설명 솔라나 재단이 이렇게 뭐 좋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라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라나 투자하신 분들 많으니까 지금 뭐 리도 스테이킹 풀이라던가 각종 디파이 플랫폼들에 예치되어 있는 솔라나가 많습니다. 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솔라나 가격이 18달러죠. 이거 어느 일정량 밑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솔라나. 그렇다 해서 솔라나가 안 좋은 코인이다?
그거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FTT 코인을 줍는다? 그거는 미친 짓이고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뷰가 안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가실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FTX에 그 투자했던 기업들, 일단 소프트뱅크가 1억 달러 정도 손실 예상, 뭐 알라메다 리서치 계속 뭐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FTX 투자사였는데 투자를 했는데 VC가 그거 그냥 손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사 보신 분 한번 올려주세요. 누구였지? 세카이어 캐피탈이었나? 무튼 지금 FTX 관련된 기업들 VC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FTX가 들어갔던 로빈후드 지분 좀 많이 들어갔죠. 7%인가 들어갔는데 주가 19%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FTX가 무너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주식 방송에서 우리 코인 방송들을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세카이어 캐피탈 맞다고 하네요. 손실 처리한 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미국 증시,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다. 그럼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겠죠. 디스 하겠죠. 야,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사기니까 뭐니까. 그러면 더 안 그래도 없는 유동성 더 나가 떨어질 겁니다. 보세요.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욕할 겁니다. 그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샘뱅크 때문에 SBF 때문에 올라갈 거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 때문에 증시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얽혀있는 거 많으면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게임 이런 업계들, 우리 국내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믹스 있죠. 위메이드 얘네들이 그 상장사입니다. 상장사인데 얘네 코인도 갖고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기업들 주가까지도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FTX 투자를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다 떠나서 우리는 메타버스 할 겁니다, NFT 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도 흔들릴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